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문학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임문입니다. 저희 인문학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문법이 제정돼서 한국 인문학의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2013년에 신계동 부회장께서 가장 먼저 인문학 진흥법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문청도 우리 인문학이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히 기록문화 형성과 민간 지식의 사회 사상을 위한 재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기록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지금 작년부터 한중 인문학 포럼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동북 프로젝트 논쟁이 있습니다만 기자조선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할 때도 여러 사람이 기자조선을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예를 먹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좀 이걸 빼달라. 한국에서 이 논의를 하는 건 아직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너무나 그렇게 당연하는데 이 기자조선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참으로 약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49쪽에 상서대전 한나라 초기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따지면은 한 2200년 전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상서대전에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0년 후에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또 같은 내용을 적었고 또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한서에도 적혔고요. 이렇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기자조선의 존재를 얘기하는 바로 이 상서대전이라든가 사기라든가 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기록을 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어떻기 때문에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는 근거가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록이 역사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유사에 당군신화, 우리도 당군신화라고 그러죠. 당군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중국의 무슨 백과사전이라든가 인터넷 아니면 역사 논의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한국의 당군의 이야기는 신화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조선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조실록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는 우리가 기록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민간에는 수많은 보물 같은 지식을 가진 분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일상을 기록해가는 그런 문화가 강력히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연암 이 양반이 중국에 가면서 요령성을 지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여기가 평양인데 요령성, 만주 왼쪽에 있는 요령성 여기가 평양인데 우리 조상들은 왜 대동 옆에 있는 평양을 평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땅을 괜시 중국한테 넘겨주냐라고 한탄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박지원은 그때 갈 때는 17세기 말기였으니까요. 만약 지금부터 500년, 1000년 전에 요령성에 있는 평양이 우리 땅에 대한 기록이 한두 개만 남아있었어도 우리가 훨씬 지금 다른 역사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됐는데 징기스칸이 자기 기록을 안 했대요. 그때 피정복자들의 기록 속에 징기스칸이 기록 관한 얘기가 남아있고 그 파편들을 모아서 징기스칸에 관한 얘기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남북 폭력자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들이 배운 징기스칸은 정말 동서문화를 무슨 알렉산더 얘기가 나온다면 그로부터 한 1000년대 1500년 뒤에 나온 징기스칸이 훨씬 더 본격적이고 정말 진지하게 동서문화를 융합했던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자기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 이미지를 아주 사실과 다른 그런 이미지가 역사에 남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민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학 바깥에서 인문학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문학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자기 얘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정부적인 어떤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숙례문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지원 대상 설정 및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초안입니다만은 저술 능력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 이제 에디터의 역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때로는 전문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는 한국의 학술진흥법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학술진흥법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대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강사들, 그리고 거기 연구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과 공동 작업도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꼭 그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소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요 그 판소리를 기록했던 그 신재열 씨, 1812년에 19세기 사람이죠. 이분은 지식인이었죠. 양반이고 양반 가문이고 돈도 많았고요. 그가 판소리를 좋아하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판소리 정리도 하고 그걸 기록을 남겨서 지금 우리가 판소리에서는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그 문화 콘텐츠 학습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고 있는 중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에 판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 그 하는 분들이요. 노래는 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그 지금 안현대학교 오기 전에 전북대학교 있었거든요. 전주 대사서 그 전북문화원에 가서 판소리를 좀 배우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제가 한 일주일 다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춤은 좋은데 자질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뭐 오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단가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안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혹시 이거는 한자 이런 수고가 아닙니까 이런 수고가 아닙니까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선생님이 전수해 주는 식으로 저는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 학습박사 과정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록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출판 문제인데요. 디지털 출판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출판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종이 출판을 많이 이제 없애고 디지털 출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하고 있는 출판은 디지털 출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종이로 인쇄하기 전에 전자 파일을 배포하는 형태로 디지털 출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디지털 출판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출판 쪽에 종사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어차피 이렇게 그 무슨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접한다면 원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어른들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왜 종이책을 안 넣느냐가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한 전달 지식이 있으면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도 우리는 전달해줘야 되는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디지털 출판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출판에 저는 출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여쭤봤더니 출판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오디오와 비디오까지 겸한 굉장히 입체적인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죠. 가령 중국에 가는 얘기를 듣는데 쭉 있다가 공자가 나오면 공자를 탁 클릭하면 바로 어디선가 공자에 관한 기록이 바로 그 화면에 튀어나오는 이런 디지털 출판이 됐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효율적인 복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려면 한 권의 디지털 출판 한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뭐 출판사에 한 권의 책을 출판하면 1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돈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만든 출판물들을 보다 더 열심히 읽게 하려면 디지털 출판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게는 정말로 제대로 된 디지털 출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민간 조설 그리고 우리 고유의 그 보존 전수와 보존 이 분야에서 민간 조설에서는 이 디지털 출판이 더 많이 고려해야 되고 법안에서 이 부분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길게 주셔서